네, 안녕하세요. 진아TV입니다. 먼저 구독료 후원해주신 이건럭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후원자님들께 너무 감사해서 실명 인사를 드렸었는데 실명을 말씀드리는 것은 신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약간 예명으로 고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 후원해주신 이건럭님은 제 첫 후원자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때 제가 첫 후원을 받았을 때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다가 그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뜻깊고 더 감사드리는 마음이 생겼는데요. 다른 후원자님들도 물론 아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근데 이건럭님은 저한테 자주 후원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또 후원해 주신 시간대를 보니까 한 오후 3시쯤 되시던데, 아마 제가 어제 태극기 집회를 나간다고 해서 기특해서 뭐 커피라도 간식이라도 하나 사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오늘 태극기 집회를 못 나갔습니다. 약속을 못 지켜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체력이 많이 약합니다. 좀 부실한데, 게다가 요즘 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이 체력적으로 무리감을 조금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도 조금 유별나서 말썽쟁인데다가 게다가 방학인데다가, 그래서 제가 집안일이며 아이들 챙기면서 이렇게 방송하는 게 그냥 한 몇십 분 떠들면 되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짧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TV나 유튜브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표현을 잘할 수 있을지 덜덜 떨면서 부담감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머리로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 체력적으로 소모가 크더라고요. 우리 뭐 기계들 중에서도 많이 움직이는 기계도 전기가 많이 들지만 컴퓨터도 사실 전기가 많이 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꽤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누이가 와서 같이 방송을 찍고, 시누이가 한 2시쯤 넘어서 돌아갔습니다. 대리 불러서 보내고, 이제 아이들과 아빠는 자고 엉망이 된 집안을 다 치우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뭐 샤워하고 안마의자하고 하니까 책도 조금 보고 하니까 새벽 5시가 넘었습니다. 그래도 몇 시간 자고 태극기 집회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제가 평일 때도 거의 새벽에 4, 5시 그때 자기 때문에 잘 시간이 별로 부족해서 밀린 잠을 보통 주말에 좀 늦잠을 잡니다. 애들 아빠가 아침에 애들 챙기고 할 동안 유일하게 좀 잠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인데, 게다가 감기 몸살도 심하게 걸리고 해서 약 먹고 어제 그렇게 늦게 잤더니 잘 못 일어났고, 애들을 챙겨서 애들 아빠가 나간 것도 한 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또 나가면 한 4시쯤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또 가기가 애매해져서 못 가게 됐는데, 어제 약속을 했는데도 못 지켜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크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이 태극기 집회도 야간도 하면 어떨까. 그럴 것 같으면은 4, 5시쯤 뭐 출발한다고 해도 저녁에 어차피 가면 되니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태극기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 많이 나오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젊은 사람들은 평일에 뭐 자기 일도 있고 늦게 집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집에 들어와서도 뭐 아니면 밖에서 술자리를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컴퓨터 게임 등 뭐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좀 늦게 자는 편입니다. 그래서 모자란 잠을 보통 주말에 이렇게 늦잠을 자면서 보충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좀 오후에 일어나서 활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실. 그래서 촛불 집회가 성공을 했던 것도 아마 늦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주변에서 들은 얘기들이기도 한데, 조금 그 미혼인 젊은 사람들은
그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말 저녁에 뭔가 심심한데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해서 촛불 집회에 많이 나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도 그 촛불 파티를 하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나간 경우도 제가 흔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다른 친구한테, 동생한테 태극기 집회 나가자고 했더니 처음에 촛불로 잘못 알아들었는지 아유 뭐 왜 그래 언제 그러면서 그냥 놀이 삼아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촛불 말고 태극기 집회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언니 왜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막 설명을 했더니 아 됐어 하고는 그냥 카톡을 접어버렸습니다. 접고는 아직까지도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태극기 집회도 제가 나갔을 때 낮에 밝을 때는 주로 어르신들만 보이다가 이제 행진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면은 그 행진 대열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합류하는 걸 봤습니다. 특히 그 강남역 그쪽에서 특검 때문에 그 태극기 집회를 할 때는 젊은 사람들이 행진에 아주 많이 합류를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젊은이들이 이제 행진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하는 때가 저녁 때인데, 왜냐면 자기들도 태극기 집회에 합류하고 싶어도 약간 창피해합니다. 그 어르신들 그 사이에 섞이는 것도 약간 부담스러워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젊은 편이라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면은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기분은 좋긴 하지만 약간 그 외로움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극기 집회 그 처음에 서울역에서 1차 했을 때 갔을 때도 그 서울역으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지하철에서 잘못 나와가지고 이상한 그 고가도로 밑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시간이 됐는데 조금 시간이 덜 되긴 했었는데 그때 웬 할머니들이 쭈루룩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앉아 있고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 한나라의 대통령을 지키자고 이런 집회를 하는데 겨우 이 정도의 인원만 오나 싶어서 주최자도 안 보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제 눈물이 날 지경이라서 그 고가도로 밑에 다른 할머니들 옆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니까 그 할머니들이 주섬주섬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 일어섰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 할머니들이 어떤 관광버스 앞에 줄을 서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제 이 버스를 타고 그 집회 장소로 이동을 하나 보다 싶어서 저도 줄을 섰는데 그 인원을 체크하던 한 아주머니가 약간 나를 이상하게 보면서 어디라고 했지? 금호인가 어딘가 뭐 하여튼 거기 가시는 거 맞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요? 그랬죠. 그랬더니 이거는 그쪽으로 가는 버스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비켜섰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지방 쪽에 무슨 용역 그런 일 같은 걸 가시는 그런 분들을 그 모집한 그 대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는 이상하다 싶어서 앞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서울역 서울역 쪽에 맞은편이었나? 하여튼 그쪽에 집회가 있더라고요. 천막들 쳐져 있고 태극기도 나눠주고 태극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피켓들 나눠주고 커피도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는 그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안심을 하고 거기 갔더니 진짜 동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서로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첫 태극기 집회를 했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제일 젊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뻘쭘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몇 명의 젊은 여자들이 학생들 같았는데 그 커다란 현수막을 이렇게 드는 젊은 학생들 같은 사람들이 있긴 했었는데 근데 표정이 밝지가 못했습니다. 약간 시니컬하달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무거운 현수막을 들을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집회 참여자들한테 들라고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해놨다가 안 들면은 좀 곤욕스러운 상황이니까 태극기가 아니라 커다란 현수막을 드는 알바생들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갖고 그때 태극기 집회 행진이 야간이 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합류를 하기 시작했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기 위해서
그 연설 같은 걸 하기 위해서 그 연단 앞으로 모이는데 이제 한창 그 젊은 사람들이 합류하고 이제 물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끝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쉬워서 같이 그 이제 철수를 하는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막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막 합류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끝내는 것은 아쉽다.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렸더니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건 그렇긴 한데 어른들은 노인들이라 힘들기도 하고 집에 가서 빨리 자야 된다. 그리고 또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뭐 6시쯤 간다고 해도 집에 돌아가면 새벽 12시 1시 막 이렇게 돼서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렇긴 하지만 그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나 어르신들은 먼저 가시더라도 그냥 약간 이부성으로 야간성으로 해가지고 젊은이들을 위해 일반인들을 위해서 조금 집회를 연장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나 이렇게 금전적으로나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 저같이 단순히 몸만 참가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볍게 주최자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얘기해라 할 만한 사항은 못 되지만 근데 젊은 사람들이 우리는 오길 많이 원하고 그런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은 좀 그 가장 큰 태극기 집회인 대한애국당 집회 같은 경우에도 청년단의 최지민 위원이나 한근영 위원 같은 젊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낮에는 조금 뭐 쉬시다가 저녁 때 청년들을 위한 태극기 집회 2부를 연장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좀 아까 고성국 방송에 나온 그 최지민 그 위원님 그 직책이 뭔지 모르겠는데 말씀 같이 방송을 하는 걸 들었는데 고성국 박사님도 그 야간 집회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는 더 감성적으로 변하고 서로 이렇게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익명성이 있어서 더 이렇게 참여하기도 부담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체면 효과를 그 최지민 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왜 촛불을 들었냐면은 촛불이라는 것이 사실 그 체면 효과를 할 때 뭐 이렇게 메달이 된 목걸이나 동전, 촛불 같은 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많이 빨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촛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선동되는 얘기들을 듣고 있다 보면은 잘 흡수가 됩니다. 세뇌가 되고 체면이 잘 걸립니다. 그런 효과도 있는 데다가 언론에서 찍을 때도 낮에 태극기 집회보다는 이게 가장 좋은 구경거리가 싸움 구경하고 불 구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많다는 것은 언론이 그 취재하기에도 시각적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일단 그 언론에 집중이 되는 그런 그 마케팅으로도 좋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태극기 집회는 야간에 잘 보이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들도 하시는데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야간에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 야간에 태극기가 잘 안 보이니까 뭔가 불빛이 필요하다고 해서 야광봉 태극기 집회, 뭐 야광 태극기 이런 것도 구상을 하다가 뭐 야광봉을 든 야광봉이 있는 태극기도 나눠주고 하긴 했었는데 근데 제가 밤중에 태극기 집회를 많이 참여해 본 결과 우리나라 태극기 자체가 흰색이기 때문에 밤에도 되게 잘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밤에도 그 가로등이나 그 간판 불빛, 뭐 상가 불빛이 환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둡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태극기만 들어도 엄청 환하고 잘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 특별히 어떤 사진이나 뭐 이런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 번씩 무슨 휴대폰을 그냥 화면만 켜도 하얗잖아요. 그것만 들어줘도 그런 뭐 촛불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또 제가 문재인 당선되자마자 했던 얘기가 이제부터는 촛불 집회를 해야 된다. 왜냐면 문재인 스스로가 촛불혁명, 촛불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기는 촛불의 말을 잘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촛불이 내려와라고 하면 내려오는 게 스스로 자기가 옛날에 그 뭐
뭐 민간인 사찰은 탄핵감이라고 얘기했듯이 요즘 회자가 되는 게, 그 민간인 사찰 나왔으니까 너도 너 스스로 얘기했듯이 탄핵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촛불 명령을 듣는다고 했으니까 촛불을 켜서 지보고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오는 게 맞죠. 법하고 상관없이 촛불 혁명을 더 숭고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용해야 된다. 물론 태극기 집회도 아주 중요합니다. 뭐 우리 국민들한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외국이나 특히 미국에서 볼 때도 태극기 집회가 성조기를 같이 들면서 미국과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효과를 내주기 때문에 뭐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반미 집회에 상응해서 그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아도 될 명분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는 아주 강력한 그런 태극기 집회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우파들의 문제점은 꼭 한 가지만 선택하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한 가지만, 다른 것들은 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우파의 좋은 점은 다양성이죠. 의견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더 발전하는 것인데, 좌파들은 오히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은 좋으면 다 그걸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을 버려놓고 필요할 때 하나씩 골라서 씁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다 수용해서 그거를 응용을 해보고 언젠가는 다 쓸모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만약에 야간 집회를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만 해도 당장 애들 좀 압박시켜서 내보내고 해도 천천히, 왜냐면 나가려면은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태극기 집회 그때 옛날에 탄핵 때 나갈 때도 시간이 부족해서 화장은커녕 세수도 안 하고 나갔습니다. 어떨 땐 이빨도 안 닦고 나갔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밥도 안 먹고 나가고요. 가는 길에 그냥 오뎅 한두 개 사 먹고, 왜냐면 태극기 행진하고 하면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뭐 사탕, 초콜릿 같은 거 챙겨가지고 빵 같은 거 챙겨서 그냥 씻지도 않고 막 나가고 하는데, 그래도 몇 번 나가보니까 대비를 하기 위해서 춥지는 않아야 되니까 핫팩을 그 신발 밑에다 깔고 벙어리 장갑에 낄 핫팩도 준비하고 주머니에 낄 핫팩도 준비하고 장갑을 껴도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다니면 손이 엄청 시렵거든요. 이 핫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 온도를 유지하냐에 따라서 그 집회를 끝까지 내가 완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고, 제가 또 몸이 약하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안 하는 복대까지 허리에 둘러야 됩니다.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다리가 아픈 거는 참을 수 있는데. 제가 또 관절도 안 좋아서 무릎, 예전에 관절 내시경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무릎도 사실 무리가 많이 갑니다. 다리도 많이 아픈 편인데, 그래도 다리 아픈 건 참을 수 있는데 허리 아픈 건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복대도 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가는데도 시간이 꽤 듭니다. 그 준비하는데도.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해도 서너 시에 갔었습니다. 준비를 해서 가는데도. 애들도 사실 내팽같 치다시피 하고 갔습니다. 애들 아빠가 나한테 화가 나 있는 상태라 간다 온다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이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애들 아빠하고도 그 탄핵 때는, 내가 태극기 집회 나갈 때는 진짜 앙숙처럼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애들 아빠한테 내팽겨치고 이렇게 나가면은 애들 아빠는 이제 새벽부터 5시, 6시부터 일어나서 밤 11시 막 이렇게 돼서 들어오거든요. 그 서울 쪽으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엄청 피곤하고 힘듭니다. 애들 아빠도 그 다리에 그 십자인대 파열된 적이 있어서 다리도 많이 아프고 한데, 그래서 주말에는 쉬어줘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태극기 집회 나가버리고 하면 어리고 말썽쟁이인 애들 맡겨놓고 나가면 엄청 사실 고생스럽습니다. 애들 뭐 챙겨 먹이고 데리고 놀고 하려면은. 그랬었는데 지금도 사실 그렇긴 한데, 지금은 제가 태극기 집회를 잘 못 나가는 이유도 약간 그 남편에 대해서 점수를 좀 따기 위해서 그랬던 것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 저녁에 좀 뭔가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그 야간 청년용 태극기 집회도 조금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에 대한 그 태극기 집회 참여 약속을 못 지킨 제가 사과 말씀과 함께 변명이기도 한데,
사실 여건상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태극기 집회나 이런 우파 쪽에 청년들이 왜 안 나오냐 하는데, 그 마음속으로는 태극기 집회나 참여하고 싶거나 문재인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도 나가고 싶지만, 조금 그게 그 환경적으로 맞아 떨어져야지 좀 더 이렇게 몸이 잘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너가 한번 해봐라 이러면 저가 하고 싶은데, 아, 그 애들이라는 그 제 몸에 딸린 그런 그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젊은 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 보통 평일에 일을 많이 하니까 주말 아침에는 늦잠을 조금 자고 뭐 밥이나 좀 외식이나 뭐 이렇게 주문을 해서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좀 여유를 가지다가 오후쯤 되면 이제 몸이 좀 근질근질하니까 어디 조금 외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그 다음날 또 일요일이라서 늦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 야간에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보통 뭐 하는 일이 뭐 영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보는 거 대신 이 태극기 집회에 나와 보는 그런 문화 행사 같은 것으로 해서 조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효과적으로 집회를 해서 언론도 좀 주목받게 하고 싶다면, 언론들도 그런 습성이 있긴 합니다. 자기네들이 아무리 좌파 쪽을 지향한다고 해도 볼거리가 너무 이렇게 좋은 그 언론의 그 시청률이 올라갈 만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몸이 근질근질해서 안 찍을 수가 없고 안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만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제 의견에 그 전에부터도 제가 SNS나 태극기 집회 참여했을 때도 주변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쉽게 동의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 마음도 압니다. 지금 우리 그 대한애국당이나 다른 집회하시는 분들도 그 부족한 자금과 그 힘든 몸고생을 무릅쓰고 이런 봉사를 해주시는 것들이라 그분들께 감사를 드려야지 자꾸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좋은 따뜻한 마음씨로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건 아는데, 그 약간 더 욕심을 내보자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태극기 집회 가겠다고 해놓고 못 간 거 정말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거나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또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